예, 안녕하세요. 예, 허영강 38문화TV 2026년 6월 27일 까마귀의 점령당의 임진강 범람 제9회 임진강 장남면 수중마을로 변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북쪽에서부터 임진강이 이렇게 흘러서 이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따라서 임진강 이쪽은 파주시, 요 우회 지역은 연천군,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 지역의 좌측은 여기 장단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군은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이 면이 10개 면입니다. 그 중에서 5개 면은 완전히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때 5개 면이 남쪽에 있다가 지금은 또 6.25 전쟁 후에 요거 좀 더 뺏겨서 6개 면을 뺏긴 편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하나, 둘, 셋, 4개 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이 파주시는 진동면, 군내면, 장단면, 진서면 일부 요렇게만 파주시로 되었고, 에, 장남면은 연천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군이라는 하나의 군이 이렇게 3개 군으로 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민족 분단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임진강이 쭉 내려와서 이 군 경계선을 따라서 이렇게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장단, 이쪽은 연천, 이쪽은 파주. 지금 이쪽 지역이 파란 선이 에, 지금 파주시로 편입이 됐죠. 장단면은 연천군으로 편입이 됐고요. 이렇게 에, 지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요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고랑포의 침수 원인, 그다음에 그 주얼리 구간의 범람, 그다음에 비룡대교의 범람, 백학면의 범람, 이런 거를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람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왜 자꾸 이런 방송을 하느냐? 이런 비가 또 오게 되면 이 지역은 똑같은 침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후반부에 동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 지금 댐맹이 늘어났잖아요. 군남댐, 뭐 한탕댐 맹기를 봐야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홍수위만 약간 줄일 뿐이지 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쪽 지역에 침수되는 걸 없애려고 그러면 이 퇴적을 없애야 돼요. 막힌 부분을 터주지 않는 한 이 침수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여기가 아버지가 우리 대대로 여기서 천여 년을 살았고요. 조상 대대로 여기서 천여 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그 매운공이라든가 또 18대 그, 그 정승 판서, 그 정승이 형제가 정승 되신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손주가 또 그 매 아니 그 저 의성 허준이 계시죠. 그 홍길동, 허균이, 허난설원 다 이 우리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6.25 전까지 여기 장남면 고랑포, 지금 우리가 이 사업포장으로는 이 장소, 이 고랑포 나루에 있는, 고랑포에 있는 국민학교를 여기서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 선대 어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지역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방송을 하죠. 제가 나이도 있고 그동안 들은 바도 있고 또 공부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지역에 이 범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쪽 지역에 퇴적물을 없애야 된다. 이 퇴적물 때문에 발생한 내용을 요새 계속 말씀드렸죠. 백각, 비령대교, 요 주월리 구간, 그리고 오늘은 여기 원당리, 장남면 구간입니다. 그러면 장남면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군남댐, 이 한탄강댐 맹기로 봤자 이 수해는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내리는 비의 양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한 이거 맹기로 봐야 소용없어요. 약간 도움이야 되겠죠. 그냥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 댐을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었는데, 뭐 어차피 만들어 놓은 댐을 저 없애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빨리 이 퇴적물을 제거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해서 우리 이 지역에 요새 말씀드렸던 이 참담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특이하게 KBS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다시 10분간 보내드릴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100년간 13회의 그 범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범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몇 년씩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비가 내려요. 이제 중간에도 이제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이 96년도 수해 나고서 지금 30년째 비가 안 왔었거든요. 일일 강수량 300mm 이상 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올해 수상한 게 뭐냐면, 올해 6월 달이면 더워서 장마도 지고 그 밤에 더워서 에어컨 틀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전혀 그게 없어졌어요. 에어컨 안 틀어도 요새 밤에 시원하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 초여름에 이렇게 시원하면 그, 그 늦게 뜨거우면서 그, 그 대홍수가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런 징조를 봐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저께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이거 적성면 주원리, 이거는 37번 국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물이 잠겼었다고. 그래서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37번 국도가 물에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다가 이 도로를 맹기로 놓은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심한 까마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지들 고집대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 이 돈은 국가 예산이고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렇게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강 건너, 여기가 요 바로 도로 옆이 강이고 강 건너에 이 산이 있는 겁니다. 이 산이 있는 게 이게 다 원당리 장남면이거든요. 그러면 장남면은 어떠냐? 여기가 이제 고랑포입니다. 여기가 고랑포고 요 앞에가 장좌리.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랑포 나루 퇴적층이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강이 막힌 자리가 여기입니다. 바다 조수가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다 조수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이 쌓였고, 그래서 여기가 범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96년, 99년도 때에 어떻게 됐냐면, 이게 여기 그 고랑포, 그다음에 여기 장남면 원당 삼리 이쪽 지역이 이렇게 그 현재 상태가 이런데 수해 때 이렇게 물이 잠겼던 거예요.
강은 물론 이렇게 이게 좀 덜 잠겼었는데 이건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요 위에 두 집 빼놓고선 나머지 다 잠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산으로 도망갔어요. 이 산에서 며칠 동안 밥 해먹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위험한 거고 이제 이따 동영상에도 나오지만 이쪽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런 홍수를 겪었던 거예요. 이런 홍수를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따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을 없애자고 하는데 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공무원들은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잠겨서 농경지구 주택이고 다 잠겨서 이렇게 폐허가 되는 이런 꼴을 또 봐야 되냐고요. 막을 수 있는 걸 왜 안 막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건 막아야죠. 공무원들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이런 걸 왜 방치하냐고요. 쓸데없이 제방이나 쌓고 아니 이렇게 물이 쌓인 밑에다가 제방을 쌓으면서 그걸 홍수 방지라고 하는 이런 멍청한 까마귀 같은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픔을 이쪽 지역에서 걷는 사람들이 겪은 아픔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고 저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는 분들입니다. 10월 31일 밤 경기 북부를 기습한 게릴라성 폭우는 마을을 삼키고 들판과 도로를 물로 채워버렸다. 전기는 물론 수도와 통신마저 두절된 상태에서 외부로 통하는 모든 길이 물에 막혀버렸다. 시시각각 밀려드는 급류 속에 사람들이 갇혔다. 그리고 공포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이것은 그 현장의 얘기다. 불과 하루만이었다. 경기 북부에 기습폭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은 삽시간에 수중도시로 변해버렸다. 거센 물살에 밀려 떠다니는 집까지 보였다. 삼 년 전 이 지역을 덮쳤던 수해와 함께 조직됐던 순환구조대 사무실도 물에 잠겼다. 이 일가족은 불이 하루 만에야 기적적으로 구출됐다. 있었다. 수마의 현장인 연천댐 주변은 여전히 급류를 쏟아내고 있었다. 취재팀이 현장을 찾은 2일 아침 현재 고립된 지역은 4개면 이미 인명피해 6명에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태다. 연천군의 주민 대피령이 내린 것은 10월 31일 밤. 가구가 물속에 잠긴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었다. 주민 한 명이 긴급 구조된 장면이 목격됐다. 지금 여기 이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다 부상까지 입었다. 연천에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백항면과 장남면이었다. 위협적이었다. 8월 2일까지 연천의 총 강우량은 700mm가 넘었다. 시간당 70mm의 물을 그대로 쏟아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비로 장남면의 44가구가 물에 잠겼다. 농작물 피해는 특히 심각했다. 50헥타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매몰됐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년 전 똑같은 수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아예 고무보트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연천의 11개 마을이 이렇게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다.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다. 지금 애가 어디가 좀 아픈가요? 어머니세요? 아이 엄마는 아무런 대꾸가 없다. 피가 마르는 것이다. 약이 바닥난 보건소 앞에서 열이 오르고 설사를 해대는 아이를 업고 오랜 시간 애를 태웠던 것이다. 물이 빠진 원당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다. 한번 물에 잠겼던 오늘 것들은 방송한 실물을 장난면이 잃고 바로 말았다. 여기 원당리에요. 여기 이 동네. 이거 제가 아는 후배예요. 데 한번 있고 그때는 더 왔죠. 제가 더 왔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더 어떻게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매치는 먹거나 세비 가는 거 그래 뭐 세일 찾고 있는 분들 보면은 거의 심어가면 다 세비 간들이에요. 다. 몸 감각 다 물들어가고 가혹 풀스되고 그럽니다.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는 장남면의 8만여 마리 닭을 폐사시켰고 연천의 1060가구를 단 하루 만에 물에 잠기게 했다. 몸만 겨우 빠져나간 일가족은 재산을 모두 잃은 채 어딘가에서 피를 피하고 있을 것이다. 수많은 단란했던 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이토록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엄마, 아빠가요. 우리 집도 물에 잠겨서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방송 같은 것도 전혀 못 들으시겠네? 못 보시고. 텔레비가 있어도 텔레비가 거기고 뭐 먹은 물 줬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지금 먹은 물인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나가지고요. 거기도 싶어요 지금 수선해서 어떻게 뭐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너무 저기서. 고무보트가 동원됐다. 3년 전 수해를 입은 후로 구입한 보트다. 만일을 위해 준비해둔 보트를 이렇게 사용할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주민들이었다. 이 친구도 전동리 사는 후배예요. 마음 졸였던 태풍은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나 장남면은 전국에서 가장 수해가 심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게다가 96년에 이어 두 번째 겪는 수해였다. 박주인은 이번 수해로 깨농사를 모두 망쳤다. 이번에 이렇게 안 됐으면 언제쯤 이거 수확하시는 거예요? 한 2주요. 하지은 농사였다. 그러나 며칠씩 물에 잠겨있던 작물에선 종자도 얻을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여기다 기대를 걸고 있었잖아요. 힘든 대로 힘든지도 모르겠어. 이 노인의 인삼밭도 물에 잠겼고 공들여 키운 인삼들은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다. 아유, 부장님, 우리가 좀 농민이 해달라는 걸 해줘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아, 이게 댐 터져도 그러는데 댐 터진 걸 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냔 말이야. 에? 아니, 큰 모터 이런 게 다 이분도 그 지역에 사는 그 선배 되십니다. 새로운 집 하든지 이거 참 뭐지? 이렇게 썩으니 이거 뭘 가지고 이거 하냐고 이게 큰 놈이가 이렇게 큰 것들이. 응? 이게 그냥 다 이렇게 썩으니. 그 사람 죽겠는 거야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반응이 되는데 반응이 안 되니까는 답답하고 성질만 나는 거야. 응? 아, 박수야! 적당한 데가 수리나 사와!
이 노인도 맨정신으로는 이런 상황을 견디기 힘든 사람이다. 2년 전 홍수 때 집 한 채를 버린 그는 이번 수해로 나머지 집마저 모두 잃고 말았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다 망가진 가재도구와 집터뿐이다. 우리 법원이 내가 근거해가지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퇴적된 걸 치우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맹기느냐고요. 정부는 절대로 용서를 해서 될 일들이 아니에요. 월급을 주지 말든지 이것들 월급 타먹는 재미에 일도 안 하고 이게 주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맹길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분유를 사랑할 수가 있어야죠. 물이 올라오는 데서 안 들어오네. 빗물에 빨래 해놓고. 빗물에 밥해 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빗물에 빗물에 밥을 해 먹어서. 먹고 빨래하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그러니 뭘 그게 진짜 아빠가 아침에 오더니. 하면 뒷배가 끝났을 건데다. 왜 같은 일이 두 번씩이나 일어나는가? 주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난번 수해 때 융자를 얻어 집을 지었는데 그걸 채 갚기도 전에 또다시 집이 파손되었으니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 한 번만 뭘 더 들으면 내 수고비인데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내일 뭐 사고 꽈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는 거야, 그지? 우리 옆집이요, 그것도 돈 아주 쌌는데 세 번째 집 부숴서 또 짓는 거예요, 그 아줌마. 에휴, 세 번째 또 지어야 되는 거야. 경기도 연천. 가장 치열하게 물과 싸웠던 그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자연의 위력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었다. 사람들은 물과 싸웠고 절망감과 싸웠다. 수많은 인간을 다쳤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여기 살았고 지금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때에 그 다니면서 그 이 인명 구조를 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아이는 애 엄마를 이렇게 구출해내니까 그 등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우리 보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흡족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백성들의 눈물을 흘리도록 맹길 겁니까? 이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이 세 번째 수해라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또 네 번째 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피눈물 나게 맹기냐고요. 그 간단한 얘기잖아요. 또랑이 막혔으면 또랑만 쳐주면 물 잘 빠져요. 근데 왜 또랑을 안 치냐고요. 왜 또랑을 안 치고 그 물길만 막냐고요. 그 댐은 왜 막냐고요. 그 댐 넘치면 그 물 다시 안 내려옵니까? 댐 막아서 이거 그런 거 100번 1000번 막아봐야 이 범람 막을 수 없어요. 문제는 막힌 걸 터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허영강이가 임진강 골재 채취해 먹으려고 그런다고.
물론 그런 뭐 의도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사람이 사는 터전이거든요. 왜 그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들어 주냐고요. 이분들이 무슨 죄를 졌냐고요.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퇴적물 제거밖에 없어요. 내가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모든 분들한테 이걸 꼭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허영강 38문명TV 허영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